13년 동안 2,000번이 넘는 범죄, 그리고 가해자는 아버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아이가 처음 들은 말입니다. 우린 친구잖아. 친구끼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은 단순한 범죄 소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지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2008년 한 가정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2살. 성행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던 나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친아버지가 아닌 계부 A씨였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 가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아이의 마음이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틈을 A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보호자처럼, 이후엔 고민을 들어주는 어른처럼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 지배와 착취였습니다. A씨가 사용한 수법은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였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야. 너를 아끼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 사이니까 가능한 거야. 아이에게 이건 범죄라는 기준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고 강제추행에서 성폭행으로 나아가 성착취물 제작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13년 동안 최소 2,090회 반복됐습니다. 이건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입니다. 가족은 이후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갑니다. 하지만 장소가 바뀌어도 범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범행은 이민 이후에도 계속됐고 주거집뿐 아니라 야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해집니다. 이 범죄는 충동이 아니라 완전히 고착된 범죄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한참 후에야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건 사랑도 친구도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 피해자는 용기를 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신고 사실을 눈치챈 A씨는 현금을 인출한 뒤 한국으로 도주합니다. 수사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피해자는 다시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했습니다. A씨는 결국 2022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체포돼 구속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뒤늦게 13년간 이어진 범행을 알게 된 친모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절망감. 이 사건은 피해자 한 명의 인생만이 아니라 한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범죄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어린 피해자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범행이 드러나면 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징역 23년, 전자장치 부착 25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3억 원 지급을 명령합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도 1억 원 수준인 현실에서 법원은 이 사건이 장기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계부에 의한 장기 성폭력 사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해자를 의심해야 할 대상이 아닌 믿어야 할 보호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더 늦게 드러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범죄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분노가 느껴졌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이 분노는 사라져선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형량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사건을 잊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시작입니다.